주식을 살 때 이런 이유가 발생하면 나는 주식 팔고 도망 나와야지. 원현 환율이 850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일단 현대기아차 주식은 절반은 파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식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주주 가치를 훼손을 하는 그런 경영진이 있으면 일단은 팔고 나와야 됩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이게 밸류업이랑도 관련이 있고, 네. ES가 어떤 식으로 이제 투자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전무님 뭐 현대차에 대해서도 이왕 어차피 탑2니까 네. 탑3 중요한 회사니까요. 얘기해야죠. 네. 예, 외국인 지분율이 37.5%. 이게 한 네. 2% 오른 걸 거야, 아마. 네. 올해만 해도. 근데 계속 사고 있어요, 보면. 지금도 사요. 자, 현대차에 보면 외국인은 왜 살까? 라는 부분인데, 현대차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도요타. 예, 항상 우리가 국내 기업을 분석할 때 무조건 그 피어 그룹의 1등 회사를 분석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창 2차 전지를 매매할 때는 테슬라를 보면서 그쵸. 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모멘텀에서는 뭐예요? 1등 뭐예요? 엔비디아잖아요. 우리가 보는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기업을 투자하실 때는 전 세계 1등의 지금 동태는 어떤가라고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한때 잘 나갈 때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어요. 맞아요. 나 있는데, 그러면 한때 잘 나갈 때는 뭐야? 도요타, 현대, 기아, BMW, 폭스바겐 시총 다 합쳐도 테슬라 시총만 못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 보면 에이, 앞으로 전부 다 야 전기차로 다 깔려. 앨런 머스크도 그 얘기를 했었죠. 한 3년 전에. 2030년 되면 우리가 한 2천만 대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때 2천만 대? 전 세계 8천만 대 팔리는데 2천만 대면 시장 점유율이 25%인데 시장 점유율 25%, 20% 넘어가는 자동차 회사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도요타가 작년에 1123만 대 팔았거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920만 대, 현대기아차 그룹이 720만 대. 이게 3등인데, 이 테슬라가, 전기차만 하는 테슬라가 어떻게 2천만 대를 팔지? 비현실적인 그런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너무 와 그래 하면서 영업이익률도 높았으니까 곱하기 해가지고 네, 곱하기 해가지고 영업이익률 재작년만 하더라도 16.8% 나왔어요. 자동차 팔아서. 자동차 회사 중에 16% 나오는 회사 없었거든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팔면 팔수록 영업이익률이 애플처럼 되겠구나. 네,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됐었는데, 그러면 최근에 테슬라 반토막 나고 오히려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600조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250조로 봤었는데 650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요타는 주가가 왜 올라갔을까? 작년 봤더니 전기차가 판매가 둔화되고 있고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네. 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해서 막 35%씩 성장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은 전기차가 아니라 하이브리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1등이 누구지? 뭐니 해도 도요타가 1등이죠. 도요타의 프리우스에 대한 과거에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일본의 저 위에 홋카이도 지방에 도요타의 그 프리우스라고 있잖아요. 하이브리드의 대표적인 차량. 그 프리우스를 운전하는 그 운전자가 한 150km를 운전하고 어디를 갔다가 계기판에 여전히 기름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나와 있어서 그 바디샵 가서 이 계기판이 잘못됐다고, 내가 지금 100km 이상 달려왔는데 기름이 안 줄어들었다 했더니 그게 맞다. 연비가 한 27, 한 30km 나오니까 연비가 그런 일화가 있었을 정도로 이 도요타의 프리우스의 하이브리드 기술이 세계 거의 넘사벽이었던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대기아차가 하이브리드 기술도 거의 뭐 잘 모르겠지만 도요타의 거의 10% 안짝까지 와 있다라고 봐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차 현대기아차 잘 팔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볼 때 ASP라고 하잖아요. Average Sales Price라고 해서 평균 단가. 평균 단가. 이 회사가 매출이 200조가 나왔어요. 근데 이 200조를 나누기 Q로 해서
그래서 니네가 파는 그 제품의 평균 판매 단가가 얼만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라면이 됐든 아니면 핸드폰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는 기업을 사야 돼요. 주식 투자 왜 하는 거예요? 물가 해치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현금을 예금을 하고 있으면 돈이 녹아드니까 그래서 물가를 해치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이 물가를 상승을 비트하지 못하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애플의 아이폰이 60만 원대 나왔다가 2007년 6월 달에 그러고 나서 90만 원, 150만 원 계속 비싸지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고. 자, 그러면 현대차의 ASP는 올라가고 있는가? 현대차가 이제 80년대 초에는 엑셀부터, 그때 엑셀 맞죠? 엑셀. 네. 엑셀 뭐 티코 같이 생긴 소나타 차였는데 그러다가 한동안은 소나타가 우리나라 베스트셀러카였거든요. 근데 3년, 5년 지나가면서부터는 그랜저가 베스트셀러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2011년 이후로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박살이 나는데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그랜저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 차를 살려고 딱 보니까 그 다음 차는 BMW 520이 났네. BMW 520 차기 전에는 렉서스에 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강남을 가보면 2005년, 6년을 지나가 보면 강남에 렉서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랜저 다음 차가 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BMW 넘어가고 BMW냐 벤츠나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2015년인가 16년도에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와요. 제네시스 브랜드를 딱 보면서 도요타가 옛날에 80년도만 하더라도 그냥 경박단소 고장 잘 안 나고 연비 좋은 차였거든요. 그러다가 1990년도에 렉서스 브랜드가 나오고 렉서스 브랜드가 제대로 안착을 하면서 도요타 하면 이제는 약간 프리미엄급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타이거 우즈가 큰 역할을 해주셨죠. 네, 타이거 우즈가 사고가 한번 났었죠. 큰 사고가 났는데 그 차가 폐차가 됐는데 아주 가벼운 찰과사 정도 입었다. 그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타고 있었던 차가 제네시스 GP80인가 뭐 그랬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프리미엄을 안겨줬어요. 저는 우리나라 서울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강남에 요즘은 가보면 저 차 포르쉐인가 보면 또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 GB70. 디자인 괜찮아요. 네. 보면 그 포르쉐처럼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GB80도 그렇고 강남의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네, 유럽에서 뭐 판매되는 전기차의 2등이 뭐 현대 기아차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보면서 현대의 ASP가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가고 있다. 네, 27,000 이러다가 뭐 45,000 이렇게 올라갔고 거기다가 마켓쉐어가 3등으로 올라왔으니까 그런 효과 때문에 현대차가 지금 올라온 거고요. 거기서 이제 외국인의 딱 하나 컨선이라고 하죠. 걱정은 한국 기업은 기업이 가치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주주한테 이거예요. 환원율이 낮은데 안 돌려주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바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이라이트 된 내용이 딱 나오고 그게 벌써 1월 달에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또 하나 제시하면서 주요 종목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현대기아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주가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여전히 PBR이 0.6대 있고요. 현대차 기준으로. 네. PER도 뭐 5.5 뭐 이러고 있어요. 그 올라오기 전에는 뭐 3배 막 4배 이랬어요. 3, 4년 있다 망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게 PER이야 PBR이야. 그러니까 3배? 이상한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저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역사적 신고가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보통 저희 회사에 찾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가 전문이 파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하. 예, 올라갈 때도 너무 빨리 팔아먹어서 그죠? 올라가는 거 못 먹고 떨어질 때는 저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아서 아쉽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현대 기아차 주가가 왜 과거에 2012년도에 고점을 치고 내려왔을까?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2009년, 10년, 11년만 하더라도 차화정 장세라고 해서 맞아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자동차가 계속 주도주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왜 2013년부터 자빠졌을까? 예, 그 첫 번째 이벤트 중에 하나가 기업 가치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이사회의 의사결정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동 땅을 3조 가치로 나온 걸 저걸 10조 5,500억을 주고 거기다가 기부 체납까지 해서 거의 한 12조에다가 그리고 공사가 빨리 안 되는 바람에 한 달에 300억인가 이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었거든요. 그때 기억나요. 그날 막 15% 빠지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 이벤트가 있었죠. 네, 그 2014년인가요? 15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13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게 맞습니다. 확정된 게 아마 14년인가 그런데, 자 그런 아니. 테슬라는 위하는 거야? 뭐. 네, 그때 이미 테슬라 있었어요. 2009년도에 오바마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녹색 성장하면서 그때도 전기차 성장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 돈으로 전기차 아니면 또 새로운 모델 개발에 힘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과연 지금 저기 삼성동 땅을 사서 거기다가 뭐 백화점이니 그런 무슨 타운을 세우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예, 거기에 일단은 크게 기스가 간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엔화의 급락이었어요. 작년에 일본 여행 뭐 4번 가봤다, 5번 가봤다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900엔까지 가니까 싸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때 740엔까지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745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엔당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745원이었었는데 그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세이프 헤븐이라고 해서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사거나 엔화를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740원이었던 엔화 가치가 1,500원까지 올라가요. 이 1,500원까지 올라갔던 엔화가 2012년까지 옆으로 쭉 기면서 그러면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 논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740원이라는 말은 도요타의 렉서스의 한 7,400만 원짜리 차가 1,500원이 되면서 1억 5천이 된 거예요. 가격 경쟁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자, 그런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가 2009년도부터 2011년도 갈 때까지 북미 시장의 점유율이 4%대에서 8.9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마켓 쉐어를 늘리면서 당시에 차화정 장세가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아베 정권이 들어서죠. 예,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세 가지 화살이라고 해서 이 세 개의 화살을 통해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켜 주겠다. 재흥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 재흥 전략 중에 하나가 통화 정책이었어요. 돈을 풀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네. 예, 그게 실제로 먹히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012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급락을 합니다. 예, 엔달러 환율도 급락을 하게 되면서 1,500원이었던 게 1,000원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그동안에 논하는 장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일본 차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 다시 1억이 되고 9천만 원이 되고 이런 식의 모습이 되면서 현대 기아차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 바닥을 치게 되는데 28만 원 갔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가면서 영업이익률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왜 떨어지냐라고 보면 도요타랑 일본 차하고의 가격 경쟁력이 좋을 때는
굳이 인센티브를 많이 안 줘도 돼요. 할인 안 해줘도 되는데. 할인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최근에 전기차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네. 원엔 환율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싸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러면 미국의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돼요. 예, 2,000불, 2,500불 그게 전부 다 비용으로 나오는 비용으로 예, 계상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때 영업이익률이 2%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랬던 현대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최근에 작년에 기아차가 11%, 현대차가 9%까지 올라오면서 주가가 좋아졌던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내가 이런 이유가 발생하면 나는 주식 팔고 도망 나와야지.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전문이 파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기아차를 팔아야 되는 거는 이번에 1월 달에 현대기아차 주가가 또 확 밀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7월 이후로 작년 하반기에 현대기아차 주가 또 안 좋았었거든요. 11월, 12월에 올라오기 전까지 안 좋았는데 그 이유가 원엔 환율이 1,000원이 깨지고 950원이 가고 900 초반이 가더니 850까지 갔었어요. 그렇게 900원을 깨면서 현대기아차 주가도 작년 가을에 확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엔 환율이 다시 900을 돌파하는 듯 하더니 지금 엔달러 환율도 150엔 다시 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엔저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 원엔 환율도 한 880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850원을 깨고 내려가잖아요.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일단 현대기아차 주식은 절반은 파셔야 돼요. 예, 팔고 관망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삼성동 땅 매입처럼 주주 가치에 반하는 뭔가가 일어나면 무조건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을 하든 미국 주식을 하든 주주 가치를 훼손을 하는 그런 경영진이 있으면 일단은 팔고 나의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최근에 정의선 회장님이 되시고 나서는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느낌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저는 2013년 같은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는 조금 우리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괜히 밑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동안에 정치권에 하도 시달려와서 그 눈치껏 하는 거는 잘 하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사이트를 쏟아내고 가셔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투자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다음에 또 조만간 또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